우리가 첫 번째 했던 게 이제 자성체, 물질이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는 건 원자 핵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빠른 속도로 운동하면서 전자가 움직일 때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원자가 자성을 띨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 중에서 이러한 전자들이 움직일 때요. 원자는 두 가지야. 그 자성을 이루고 있는 전자들의 자성을 다 합성했을 때 원자가 뚜렷하게 어느 쪽에 N극, S극이라는 원자 자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고 머릿속에서 빨리 기억해봐. 합성을 했는데 합성한 결과 NS가 없는 상태일 수도 있어. 다시 말해서 원자 자성이 없는 아이가 있지. 그래서 원자는 두 종류야. 전자가 움직였을 때 전자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 자기장을 다 합성했을 때 자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원자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원자도 있는데 이렇게 자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원자들로만 되어 있는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 주변에 이런 식으로 영구 자석을 놨을 때 반응이 어때? 이거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일단은 원자자성이 있는 모든 원자로 되어 있는 물질들은요. 바깥쪽에 영구자석을 놓으면 영구자석에 의해서 외부 자기장이 생겨. 그러면 원자자성이 있는 원자로 되어 있는 물질들은 무조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돼. 그래서 무조건 자석과 물질 사이에는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된다. 그래서 그랬다가 바깥쪽에 있는 외부 자기장을 없애면 어떻게 돼? 라고 하는 거에 따라 두 종류의 물질로 나누는데 외부 자기장을 없애도 자화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강자성체라고 하는 철과 같은 물질이 있는가 하면 외부 자기장을 치우자마자 원래 상태로 돌아가 자화된 걸 잃어버리는 뭐가 있냐면 상자성체도 있어. 알루미늄처럼. 이때 둘 다 외부 자기장을 갖다 대면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건 똑같은 거고 인력이 생기더라도 얘는 센 힘이 생기고 얘는 약한 힘이 생기고 그래서 자석을 치웠을 때 자성을 얘는 강저성체는 유지하지만 자석을 치우면 얘는 자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게 차이죠. 그치? 그랬다가 원자자성이 없는 원자로 되어 있는 물질도 있다. 그 주변에 자석을 갖다 대 외부 자기장을 만들면 안에 있는 아이들은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반자성체라고 하고요.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얘기는 무조건 자석과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조건 청력이 생기고 이때 그 청력이 생기더라도 약한 청력이 생겨. 그리고 자석을 치우자마자 그 자화된 성질을 잃어버리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이걸 반자성체라고 해. 이러한 반자성의 성질을 이용한 과학자의 이름이 마이스너. 그래서 엄청 센 자석 위에 반자성을 띠는 물질을 갖다 대면 당연히 가까운 쪽은 같은 극이 생겨서 청력이 작용하겠지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청력이 약해서 뜨지는 않아. 근데 얘를 엄청나게 차가운 공간에 집어넣으면 이때 생기는 청력의 세기가 엄청나게 커서 얘가 허공에 뜬다. 맞아. 네. 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따 마이스너 효과. 그러면 이렇게 추운 공간에 집어넣었을 때 얘가 뜨는 과정을 설명해 보면 이렇게 반자성을 띠는 대부분의 물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연체라고 하는 부도체다. 그래서 평상시 온도에서는요 저항의 크기가 너무 커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였다가 온도를 낮추다 거의 영하 200도 근처까지 낮추면 저항이 순식간에 0이 돼. 그래서 전류가 엄청 잘 흐르는 이 순간이 바로 초전구성을 띈다. 그래서 저항을 0 만드는 순간에 이 온도를 우리는 그 물질의 임계 온도라고 표현한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인공태양 같은 것도 만들 거고 자기 부상 열차도 만들 거지만 아직은 초전도체가 되기 시작하는 이 온도가 너무 낮아서 실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온도를 점점 높이려는 연구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상온 가까운 온도에서 만약에 이 초전도성을 띠게 된다면 엄청난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어서 엄청난 혁신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었던 내용. 그 중에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왔을 텐데 107페이지부터 은호상 숙제했을까요? 네. 누나들은 숙제를 열로 안 했어요. 했습니까, 숙제? 안 했습니까? 이것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이것들이 자 보시면요. 107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넘길게요. 108, 109 질문 여기도 없어. 넘길게. 110, 111 질문 여기서 질문이 없으면 큰일 나. 왜냐면 답이 잘못 나오겠고요. 231번의 답이 틀렸습니다. 231번의 답이 틀렸어야 되는데 진서야 너의 답은 몇 번이냐? 아 너 안 풀었다 그랬지. 자 혜빈 231번의 답은 2번으로 고치십시다. 그래서 이건 답이 2번이어야 됩니다. 231번 111페이지 자 넘기시면 112, 113에서 질문 됐어. 114 질문 근데 너네 질문이 없는 거 약간 의심스러워. 233번도 해봐 드릴 거고요. 235번. 233번도 답이 없대요. 233번이 이게 문제가 잘못 나왔나 봐요. 233번도 이상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237번 한번 해드릴 거고요. 오늘 몇 번 해달라고? 35번. 자, 33, 35, 37 요거 세 문제 풀어볼게. 자, 233번 문제가요. 어떤 문제인지 이제 선생님도 읽어봐야 되는데 체크는 답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233번 보면 그림은 자성체 P와 Q, 솔레로이드가 X축상에 고정되어 있어요. 세 개가 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 이때 솔레로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A일 때라고 했으니까 솔레로이드에서 지금 전류가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그렇게 감아보시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되어 있는 상태. 이런 모습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P와 Q가 솔레로이드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축 방향이라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P라고 하는 물체도 있고 Q라는 물체도 있는데 여기에서 얘가 전류가 흘러서 이쪽에 N극이 되고 이쪽에 S극이 됐더니 자, P도 오른쪽 방향으로 힘받아. Q도 오른쪽 방향으로 힘받아. 이런 얘기예요. 근데
P한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건 자석과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P는 인력이 생기니까 상자성 아니면 강자성일 거야.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Q의 입장에서는 자석으로부터 밀리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반자성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 자, 이 중에서 P와 Q는 하나는 상자성, 하나는 반자성이라 그랬으니까 Q는 반자성이고 P는 상자성으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 P는 상자성체로 바꾸셔야 되니까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Q가 자기화되는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 A일 때와 B일 때가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자, Q가 자기화되는 방향은 됐죠? 여기에 전류가 A 방향으로 흘러서 이쪽에 S극이 되면 여기가 SN 이렇게 자화돼. 맞죠? A 방향 전류가 흐를 때 근데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거꾸로 이렇게 흐를 거니까 여기가 N극으로 바뀌어. 맞아? 그러면 얘 자화된 방향은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네. 그죠? 자, 그래서 Q가 자기화되는 방향은 전류가 A가 흐를 때와 B 방향으로 흐를 때가 같지가 않습니다. 자화된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전류의 방향이 B일 때, 전류의 방향이 B인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인 요 모습이 될 때, 전류의 방향이 B일 때 P와 Q가 솔레로이드에 작용하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 방향은요 라고 했죠.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극이어도 상자성은 당기는 방향으로 힘받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력 방향이니까 얘 여전히 오른쪽. 됐죠? 얘 반자성이니까 여기에 무슨 극이 있던 상관없이 무조건 청력이야. 오른쪽. 그래서 전류가 A로 흐르던 B로 흐르던 P와 Q가 받는 힘의 방향은 언제나 오른쪽 방향이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네요. 그래서 답이 없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죠? 아마 이 책에서는 답을 1번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답이 없음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5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물체 A, B를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놓았더니 A, B가 자기화되었다. 자, 그림 나와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물체 C를 실에 매단 후에 가의 자기장 영역에서 꺼낸 A를 C의 연직 아래에 가까이 가져갔더니 실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C의 무게보다 작아졌다. ABC는 하나는 강자성, 반자성, 상자성체인데 누군지 찾아봐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추론이야. 실제로 물질의 종류는 세 종류야.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그 중에서 A, B, C가 그 중에 누군지를 판단하시는 거야. 실제로요. 첫 번째 그림 보면 위쪽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대요. 그렇죠? 자기장 방향은 자석의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어떤 물질을 이런 식으로 A와 B를 놓는 거죠. 이 중에서 누가 강자성이고 상자성이고 반자성인지 모르는데 얘네들은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좌화될 거니까 만약에 얘네들이라면 한 놈은 여기가 S, 한 놈은 여기가 N 이렇게 될 거야. 그지? 만약에 얘라면 여기가 N, S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반자성일 때 이래, 강자성이나 상자성일 땐 이렇게 좌화될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 꺼내면 어떻게 돼? 꺼내면 상자성이나 반자성은 좌화된 성질을 잃어버려. 강자성만 유지해. 됐어? 네. 그랬을 때 꺼내놓고 A를 여기다가 놔. A를 놨어. 그러면 A가 만약에 강자성이라면 얘는 자성을 유일하게 유지해. 그러니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을 띌 거야.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어떤 물질을 놓는다고 치자. 그게 C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C는 만약에 어떤 물질이니까 당연히 이 물체에 질량이 있을 거니까 아래쪽으로 중력이라고 하는 10N의 힘이 작용한다고 치자. 얘가 만약에 자성을 안 띠고 있으면 당연히 중력과 실의 장력의 크기가 같죠. 합력이 0이죠. 네, 그래야 정석입니다. 근데 거기 읽어보시면 얘를 갖다 댔더니 이 실이 얘를 잡아당기는 이 힘이 물체의 무게보다 뭐 해줬다? 가벼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해요? 그럼 무게가 10N인데 가벼워졌다는 얘기는 실의 장력이 10N보다 작아졌다는 얘기는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죠. 자, 이 힘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얘가 만들었죠. 그러면 얘가 만들려면 얘는 뭘 띄고 있었어야 돼? 자기장을 띄고 있었어야지. 그러니까 A가 뭐가 되는 거야? 강자성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강자성이라서 자성을 띠고 있는데 그 영향을 얘가 받아. 근데 어느 방향으로 받았니? A가 C를 밀면 C도 A를 미는 서로 무슨 방향?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좌우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좌우됐으니까 얘는 뭐여야 돼? 반자성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 A라고 하는 애는 강자성이구나. C는 반자성이구나. 그러니까 B는 상자성이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을 하시면 그 중에서 기억 A는 강자성체이다. 이거 맞는 표현. 니은 가에서 B는 외부의 자기장과 반대 방향이 아니고요. B는 상자성이니까 같은 방향으로 좌우돼요. 그래서 인력이 생기는 거야. 네, 인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같은 방향으로 좌우됐다 이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A를 B로 바꾸면 실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C의 무게보다 작니?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B로 바꾸면요 저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서 꺼내는 순간 얘는 자성을 띠니 안 띠니? 안 띠죠. 그러니까 얘는 아무 영향도 안 받죠. 그러니까 실이 잡아당기는 힘은 물체의 무게와 같아야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건 1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하셨지만 37번이 수동 계열에서 가장 좋은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수능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제면서 사고력을 묻는 문제라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데 이 또한 한 놈은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중에 얘는 누굴까?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 중에서 실제로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자성이든 상자성이든 반자성이든 걔네들을 자화시키는 과정이 한 번은 있었어야 되는데 얘는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기에 있는 P라는 물체가 강자성입니다. P가 강자성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Q는 상자성일 겁니다. 됐어? 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안 상태로 풀어보죠. P는 강자성이고요. Q는 상자성. 얘는 한번 자성을 띠면 그 자성을 유지합니다. 근데 기존 문제들은 강자성이 한번 자화되는 과정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얘는 그게 나와 있지 않는 상태로 얘는 자성을 띠고 있는 상태부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문제가 특이한 거야. 됐어? 자, 이렇게 물체를요 저울 위에 올려요. 이렇게 저울 위에 강자성이든 상자성이든 이렇게 물체를 올릴 건데 그 중에서 P는 이미 자성을 띠고 있어요. 이미 자성을 띠고 있는데 얘가 강자성이에요. P예요. 됐어?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얘는요. 물체가 만약에 10N짜리라고 쳐봐. 그럼 얘는 전기를 띠든 안 띠든 얘 혼자 있으면 누르는 힘이 10N이야. 맞죠? 네. 자, 그래서 얘 무게를 10N을 여기서 W0로 준 건데 W0를 그냥 10N으로 생각해보자. 자, 1호p를 올렸어. 그래놓고 여기에 솔레로이드가 이렇게 있잖아? 됐어. 이제 이 솔레로이드의 전류를 흐르게 할 거야. 그 중에서 스위치
A 쪽에 연결을 해. A 쪽에 연결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따라가 보시면 이 솔레로이드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감아보시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이렇게 돼요. 됐죠? 네, 이렇게 되는 순간 얘도 S극이니까 두 개가 뭐가 작용하겠니? 청력. 그래서 얘 눌러, 얘 됐어? 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요. 그 물체의 무게에다가 여기에 있는 자기력이 누르는 힘 2N이 있다고 쳐. 그것까지 합쳐서 12N이 되는 거라서 물체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값이 측정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A에 연결했을 때 P는요. 자신의 무게보다 무게가 훨씬 더 크게 측정이 돼. 이유가 뭐냐면 P는 강자성인데 이미 자화되어 있었는데 전류에 의해서 솔레로이드에 만들어진 극과 서로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이라서 추가적으로 누르는 힘이 더 생겼다. 그것 때문에 무게가 무거워졌다. 이겁니다. 됐어?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랬다가 전류가 A가 아니고 B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전류 방향을 거꾸로 뒤집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 되면 얘하고 뭐가 작용하니? 인력이 생겨요. 이번에 거꾸로. 그러면 인력이 생기면 위쪽으로 당기는 힘이 2N이면 이 저울에 누르는 눈금은 원래 물체의 무게 10에서 2를 뺀 만큼을 누르니까 8N밖에 안 누르죠. 됐어. 그래서 P를 B에 연결했을 때 값을 보면 무게보다 작아진다는 얘기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요. P가 아니고 Q라고 하는 상자성체라면 이게 만약에 상자성체인 Q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거든요. 상자성체인 Q라면 얘는요. 자석이 없을 때는 자화되어 있을 수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게만큼만 눌러요. 그랬다가 여기에 솔레로이드의 전류가 A 방향으로 흘러서 여기가 N극이고 S극이 되면 얘는 항상 자석과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되니까 여기가 N극, S극이 돼. 그래서 위쪽으로 당기는 힘이 2N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무게보다 적은 힘으로 누르는 힘을 받겠죠. 그래놓고 요번에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A가 아니고 B로 바꾸면 이쪽에 S극, 이쪽에 N극이 된단 말이야. 그 순간 얘는 여기가 무슨 극? S극, N극으로 바뀌지. 그래도 또 인력이 생겨. 또 발열등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Q 같은 경우에는 상자성이기 때문에 얘가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든 상관없이 무조건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만 잡아내. 그래서 물체의 무게보다 적은 무게가 측정이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들. 그래서 기억 보시면 P는 강자성체다 맞는 얘기고요. 기억은 W0보다 자금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Q는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와 B에 연결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니? 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A에 연결했을 때가 여기가 NS라면 B에 연결했을 때는 거꾸로 SN이죠. 자화된 방향은 반대예요.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묻고있네요. 그래서 강자성체는 자성을 처음부터 띄고 있는 상태로 문제가 나온 건 이 문제가 유일해서 한번 보여가 드린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됐어? 그럼 자성체 해결됐어? 저번 주에 우리가 저번에 내신 들어가기 직전에 전기 파트를 다 끝냈어요. 전기 파트가.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내신과 연결되어 있는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게 전기의 마지막이잖아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전자기 유도는 이제 전기 파트의 마지막으로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 라는 것도 배웠지만 거꾸로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그것 때문에 그 주변에 유도 전류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 만든 유도 전류를 우리 집에 보내준 게 바로 이 형광등에 불 켜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전류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이걸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데, 이 전자기 유도의 방식을 발전기에서 써서 전기 만드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발전기에서 쓰는 게 전자기 유도라고요. 그러면 전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기장의 세기를 끊임없이 변화시켜야 돼. 됐어?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을 만큼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도체통에 전선을 이렇게 코일을 감죠. 코일을 감아서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확인하려고 꼬마정보 이렇게 연결. 지금은 건전지가 없어서 전류가 흐를 수 없어. 전류를 만들려면 자기장을 변화시켜야죠. 변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센 자석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움직여야 변해. 그죠? 그래서 자석을 이 도체통 속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 이 도체통 속에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서 여기에 순간 유도전류가 흐르는데, 이 유도전류는 무조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라는 힘만 들려고 흐르는 전류야. 그러니 N극이 다가오면 N극 못 들어오게 같은 극 N극을 만들어서 청력으로 밀으려고 유도전류가 흐를 거고요. N극이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무슨 극? S극을 만들려고 유도전류가 흐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하면 이번에 중학교 3학년 내용은 이거겠죠. 이렇게 코일 도체통에다가 N극을 넣을 때, N극을 뺄 때 도체통 속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같을까 다를까? 정반대예요. 왜? 넣을 때는 N극만 들어야 되니까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면, 뺄 때는 못 나가게 S로 당겨야 되기 때문에 전류가 아까랑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됐어? 이런 식으로 자석을 넣을 때 뺄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정반대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넣을 때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우리 집에 들어올 거고요. 자석을 뺄 때는 거꾸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 아니니? 그래서 실제로 발전기에서 만들어 보내는 전류는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는 멋진 말 교류 전류가 생산돼서 우리 집에 흐르게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류의 세기를 더 세게 할 수 있는지를 계산한 사람은 패러데이. 그래서 패러데이라는 사람은요, 전류를 세게 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전압을 세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압은 무조건 이 코일에, 이 도체통에 감은 코일 개수에 비례하는 세기만큼 전압이 생긴다. 그치? 그리고 센 자석을 집어넣으면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많이 흐를 거고, 시간에 따른 변화가 클수록 많이 생길 거야. 대신에 무조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겨. 자석의 실제 세기는 파이라고 써서 자기순속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자기장으로 바꾸면 BA로 쓰는 게 훨씬 더 익숙하죠. 됐죠? 네. 그래서 훨씬 더 센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리고 코일 가문수를 증가시킬수록 훨씬 더 센 전압이 흐를 수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 그래서 요만큼의 유도 전류가 흘러 라는 얘기였어요. 됐죠? 그리고 그 전류는 무조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는 거야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러한 전자기 유도가 되는 순간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데요. 그 전류에 의해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라는 힘 생겨. 그러면 이 자석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자유낙하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시키고 싶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무슨 힘만 받아야 돼? 중력만 받아야 되지. 근데 얘가 떨어지는 동안 중력 말고 모두 받았어? 자기력.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그렇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 안 되니? 안 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뭐해? 감소해. 알겠어? 그래서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변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자,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120페이지, 121페이지에 보시면 이 새끼들이 숙제를 해와야 질문이라는 걸 받을 거 아니야? 되게 순종적인 척하네. 자, 보시면 239번부터 244번까지 숙제해온 사람들 질문 242번. 그래서 242번 하면 돼. 자, 그림 가는 무선 충전기. 자, 꼬맹아. 무선 충전기가 전자기 유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네. 무선 충전기에서 스마트폰의 원형 도선에 전류가 유도되어 스마트폰이 충전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나는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손속 파이 그래서 파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자기손속은 자석의 실제 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원형 도선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어요.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이 원형 도선 안에 자기장의 세기가 2테슬라야 5테슬라야 들어가는 방향이야 나오는 방향이야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 그걸 얘는 말로 안 하고 그래프로 그려줄게 이 얘기야. 되겠어? 자, 그 중에서 맨 처음에는 원형 도선 속에 자기장 없었어. 근데 시간이 2t가 될 때까지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게 증가해. 그래서 이때가 파이야. 여기. 그랬다가 시간이 3t가 되면 3t가 될 때까지는 자기장의 세기가 안 바뀌어. 그리고 3t부터 8t까지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게 줄어서 8t일 때가 0대. 이런 얘기 한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0초부터 2t까지가 그 다음에 2t에서 3t까지요. 그 다음에 3t에서 8t까지를 찢어서 보시면 되겠죠. 이 문제의 뉘앙스가 이거네요. 이렇게 볼 때 오메가 봐. 실제로 유도전류가 흐르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도선 속에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야 된다. 그럼 변하는 구간은 어디니? 1번이니 2번이니 3번이니?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구간 말해 빨리. 몇 번? 1번하고 3번. 그렇죠? 1번 구간하고요. 3번 구간은 자기장의 세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져. 그러니까 이때 뭐가 흘러? 유도전류가 흘러. 그래서 흐른다고요. 그렇죠? 근데 2번 구간은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유도전류가 흐를 수 없어. 납득. 그죠? 그러면 유도전류가 흐른다 그랬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흘러? 누가 더 세? 이거 자명하게 나와요. 자, 그럼 보자. 처음에요.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뭐하니? 늘어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친다. 그러면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늘어나는 거 좋아 싫어? 싫어. 그래서 이거 없애려고 스스로 들어가려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겠죠. 됐어. 그래서 처음에 이때 이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고 치자. 그죠? 네. 그렇다고 친다면 얘는 거꾸로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점점 모여진다는 얘기야. 들어가. 줄어드는 거 좋아 싫어? 싫어. 그래서 그것도 싫으니까 스스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아까랑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인지 나오는 방향인지 안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 늘어날 때와 줄어들 때 저 도선 속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어쨌든 둘은 반대 방향이야. 요거를 알고 계셔야죠. 그죠? 네, 그거랑 그러면 어느 쪽에 유도전류가 더 세게 흐를까? 라고 하는 거 유도전류는 시간당 변화량이 커야 유도전류가 세게 흘러요. 얘는 2t 동안 q만큼 바뀌었는데 파이만큼 바뀌었네요. 그죠? 얘는 2t라는 시간 동안에 파이만큼 바뀌었어요.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OT라는 시간 동안에 파이만큼 바뀐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변화량이 큰 게 1번 구간이라서 1번에서 훨씬 더 센 전류가 흘러요. 됐죠? 이때 지금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이걸 썼지만 사실은 변화량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입니다. 맞아? 기울기가 큰 쪽이 전류의 세기가 훨씬 세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시면 기억에 유도전류의 세기는요. 네, 0에서부터 2t까지 전류의 세기는 0에서 2t까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보면은 전류의 세기가 이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했죠. 그러면 0에서 2t까지는 기울기가 어떠니?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는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흘러요. 그렇죠? 이 구간도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에서는 I1, 여기에서는 I2. 단 I1의 전류의 세기가 I2의 전류의 세기보다 세다는 얘기죠. 맞아. 네. 전류의 세기는 그래프의 기울기만큼입니다. 1번 구간에서의 기울기 변하지 않기 때문에 1번 구간 동안의 전류의 세기는 일정합니다. 자, 니은 유도전류의 세기는 T0일 T와 OT일 때 중 누가 더 크니? 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더 큰 T일 때가 더 커요. 니은 맞는 얘기고요. 디귿 유도전류의 방향은 T일 때와 6T일 때가 서로 같다가 아니고 반대 방향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건 니은밖에 없네요. 이런 느낌. 넘어가죠. 122, 123페이지에 245번부터 251번까지 46도 51 46번하고 51번 볼게요. 번 51번 요거 두 개 보죠. 46번은 아까 자 우리 꼬맹이하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문제인지 저 압니다. 자 솔레로이드가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이렇게 감겨져 있어. 여기에 이렇게 저항이랑 연결되어 있는 상태 뭐 이런 거죠. 자, 이때 이 위에 그동안은 우리가 자석을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직으로 넣었다 뺐다 했거든요. 근데 얘는 요번에 자석이 수평으로 지나갑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자석이 훅 지나가요. 그래서 그랬을 때 다가오는 어떤 순간의 점을 A점 그리고 도체통을 빠져나가는 순간의 어느 지점을 B라고 놓은 것뿐이야. 그래서 그동안은 자석을 수직으로 넣었다 뺐다 했는데 얘는 수평으로 훅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좀 새로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때요. 얘가 여기까지는 V라는 등속도로 오다가 요쯤 오면 이제 얘로부터 얘 유도전류가 흘러서 자기력을 받아. 됐죠? 그 자기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은 무조건 작용할 거니까 얘 속도가 점점 뭐야 되니? 여길 지나갈 때 줄어들겠죠. 됐어? 그럴 거야? 네. 자, 그러면 이때요. 자석의 A를 지날 때 솔레로이드의 저항에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서 요거 하나 힌트 주는 거야. A 지나갈 때. 그러면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는 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흐르게끔 감아보시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다가올 때 여기에 N극이 생겼다는 건 됐죠? 이쪽이 무슨 극이라는 얘기일까? 얘가 다가올 때 이쪽에 N극이 생겨서 못 다가오게 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무슨 극일까요? N극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가 S극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석이 있는 요 끝에 부분을 얘는 X라고 했으니까 X 부분은 S극이 돼야 돼 라는 얘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자석의 A를 지날 때 자석과 솔레로이드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자석이 B를 지나갈 때 유도전류의 방향이 기역입니까? 라고 하는데 네. 자, 그럼 여기에 지나면 지금 자석이 이쪽에 N극이고 이쪽에 S극이라고 그랬으니까 빠져나갈 때 못 나가게 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생겨야죠. 그러면 여기에 S를 당기려면 여기 무슨 N극 생겨야죠. 그럼 아까랑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그대로 같네요. 이런 얘기야. 이해되겠어? 이런 얘기. 자, 51번 볼게요. 그린 가와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는 자성체 물체 A를 천장에 매단 후 A 아래에 직류전원 장치가 연결되어 솔레로이드를 놓았다. 자, 그림 나는 가에서 직류전원 장치의 전원 장치를 저항으로 바꾼 후에 실을 끊었을 때 A가 솔레로이드에 가까워지는 동안 저항의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첫 번째 줄에 밑줄 쳐보면 이게 강자성체래요. 위에 매달려 있는 아이가 강자성체인 물체를 매달아 놓고 그리고 그 밑에 솔레로이드의 전류를 흐르게 해서 얘를 자기장을 만들게 하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흘러오고 있어요. 그죠? 그 방향으로 감아보시면 여기가 N극되고 S극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강자성이니까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됐어야 되니까 여기가 S극, N극으로 자화시켰어. 요 얘기를 한 거야.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전원장치 끊어. 그래서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하고 그냥 솔레로이드만 이렇게 감아놓은 상태. 그래놓고 이렇게 자화되어 있는 자석을 잡고 있는 이 실을 끊을게. 그러면 자석이 떨어지겠지. 얘 입장에서 다가오지. 그러면 못 다가오게 밀어야 되니까 여기 무슨 극 생겨야 되니? S극 생겨서 미는 힘 만들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이때 전류가 흘러야 되는 방향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죠. 그러니 저항에서는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기억. 나에서 A의 아랫부분은 N극으로 자화되어 있니? 아니요. S극으로 자화되어 있는데요. 자, 니은. 나에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아래쪽 방향이어야 되니까 B 방향입니다. 라고 하는 니은은 맞네요. 니은. 가와 나에서 솔레로이드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은 서로 같니? 라고 했는데 가와 나에서 솔레로이드가 A에 작용하는 거 맨 처음에는 얘가 얘한테 인력을 작용했다가 지금은 충격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맞는 건 니은 하나 1번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4, 25페이지에 문제 4개 있습니다. 질문. 네. 네. 괜찮아. 여기는 넘길게요. 넘기시면 126페이지에 네 문제 있습니다. 질문. 괜찮아요? 우와. 은호 괜찮아? 알아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연기 파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시험지를 잠깐만 드릴게요.
자, 7번의 자기장 방향 B가 위쪽 방향이 아니고 종이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야. 그죠? 센스 있게 봐줘. 이거요. B가 그 원형 도선의 위쪽이 아니고 종이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야. 자, 10번은 못 풀 거고요. 풀 수 있는 친구들은 만들 거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모자란 친구 없냐? 선생님들 없냐? 진서 풀었어? 10번 빼고 다 했어? 혜빈아 10번 풀었니? 풀긴 했는데 안 봐. 서인아 대충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겠지? 네. 그렇죠. 이제 이거는 과거반에서는 했었고 우리 반은 이제 오늘 할게요. 10번 문제. 자, 이게 물투 내용이라 있는 거고요. 물원에서는 사실 이 부분은 없는 건데 물투 문제를 테스트를 봤어요. 물투하고 물원이 별 차이가 없어서. 자, 1번부터 해봐볼게요. 1번부터 다 고를게요. 1번에 5, 2번에 2, 3번에 3, 4번에 2, 5번에 3, 6번에 6, 7번에 2, 8번에 5, 9번에 3, 10번은 2야. 그래서 네, 그래서 10번은 세지 말고요. 9번까지 9문제 중에서 맞는데서 확인하세요. 9번에다 3번. 자, 은호. 어? 7개. 다인이. 지섭이. 진서. 서인이. 혜빈이. 자, 문제가 뭐냐면 10번 문제는 설명해보고 10번 말고 볼게요. 1번부터 5번까지 질문.
전자기 유도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앞에 있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인 문제들도 태반으로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원형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솔레로이드의 전류가 흐를 때, 자, 이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 방향은 오른손으로 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그랬을 때 세기가요,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R분의 KI로, 원형 도선에서도 자기장의 세기 R분의 K-I로 상수값 빼고는 구하는 방법이 똑같고요.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만 NK2-I로 이랬어. 그치?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그 중에서 9번 문제 보면 원형 도선이야. 원형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5A가 흐를 때 반지름이 10cm인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놓는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 B는요. 반지름의 길이가 10cm니까 0.1m 분의 상수값 K 다시 흐르는 전류의 세기 5. 요거 계산한 값을 B라고 놓겠다 이 뜻이야. 그치? 근데 요번에는 여기를 변화시켜 볼게. 반지름이 10cm가 아니고 5cm로 전류의 세기는 5A가 아니고 10A로 바꾸면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러면 얘는 0.05분의 얼마냐면 K-10이니까. 됐죠? 네, 자기장의 세기가 몇 배 세졌게요? 몇 배? 4배. 그러니까 이 자기장의 세기는 4B라고 쓰는 게 맞아 라는 뜻이야. 되겠지? 네, 사실은 비교할 때요. 선생님은 단위 맞춰줘야 되는데 그냥 비교하기 편하게 사실은 10cm, 5cm 이렇게 놓고 그냥 비교해요. 비교할 거니까 계산할 게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10번 문제 보시면 10번 문제는요. 실제로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그 주변에 유도전류가 흐르는데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방법에는 도체통 속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도 되는데 요즘은 그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도체통 속에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귀찮으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자석을 가만히 두고요 오히려 밑에 있는 도체통을 들었다 놨다 요 통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방법 중에 하나로요. 여기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는 고정이야. 여기요. 엄청나게 긴 곳에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이 자기장의 세기는 안 바꿀 거야. 이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면 얘는 10테슬라야. 이거 고정. 자, 근데 문제는 이 도선에다가 전류를 흐르게 하고 싶어. 첫 번째, 이 도선이 끊어져 있어서 전류가 안 흘러. 그러면 도선을 끊어지지 않게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금속 막대기를 이렇게 놓을 거야. 그러면 금속 막대기로 닫혀있는 이 부분은 전류가 흐르지만 여기는 안 흘러. 끊어져 있어서. 그쵸? 이 공간에서 전류가 흐를 건데 내가 이 막대기를 일정한 속도로 당길게. 얼마로 잡아당길 거냐면 1의 빠르기로 당길게. 그러면 지금은 여기 있지만 수초 지난 후에 이 막대기가 쭉 오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 와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는 도선에 됐어. 도선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6개 있었다면 쭉 당기는 순간 이제 도선이 이만큼의 면적이 돼. 그러면 이 안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요. 무려 15개 있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9개 늘어나는 효과야. 맞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금속 막대를 당기는 걸 이용해서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형태를 띌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서 유도전류가 얼마만큼 흐르니 전류의 세기를 물어봤는데 전류는 ohm의 법칙, V는 IR. 그러니까 R분의 V로 계산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패러데이가 알려준 건 V값 구하는 식을 알려줬지. 됐어요? 네. V는
우리는 어떻게 구하라고 했었냐면 V값은요. 기억해내. V값은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 마이너스 n의 t의 델타 b a. 맞아? 그 중에서 마이너스는 변화의 반대 방향이라는 뜻으로 써놓은 거니까 계산할 때는 의미가 없어. 그치? 그리고 저 자체가 커다랗게 한 번 감은 코일이야. 그러니까 코일 감은 개수는 1이니까 이 n값도 의미가 없어. 그치?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 쓰는 거는 이 부분을 주로 쓸 건데 그 중에서 시간에 따른 자기장 또는 면적의 변화인데요. 쟤를 잡아당겨도 얘는 자기장의 세기는 계속 10테슬라 안 바뀌어.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하고요. 변하는 거는 시간에 따라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면적이 바뀌는 거야. 면적이. 맞아? 네. 그럼 면적이 바뀌는 건데 보시면 저 면적은요. 여기다가 시간에 따른 면적 변화인데 면적이 변한 양은요.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이면적이었다가 이면적이 된 거기 때문에 변화량은 요만큼이 변했어요. 요 뜻이에요. 요거는 못해. 그럼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는 이 길이, 세로는 요 길이. 맞아? 응? 그럼 요 길이 어떻게 나올까? 얘는 V의 속도로 T초 동안에 당긴 거니까 요거 간거리가 VT. 맞아?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L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때 면적 변화량이에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VTL 이렇게 넣으면 돼. 이게 면적 변화량이야. 근데 눈치챘으면 알겠지만 요 T와 요 T가 같아. 그래서 이렇게 당길 때 생기는 전압은요. 사실은 요거 정리해 보시면 부, 라, 보 이렇게 사네요. 그죠? 부, 라, 보, 콘 이라고 외워요 우리는. 되죠? 부, 라, 보, 콘. 왜냐? 전압은 얘는 이 V는 전압입니다. 전압은 도선의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도선의 길이에다가 도선을 잡아당긴 속력을 곱합값이야. 됐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10테슬라이고요. 자, 이 도선의 길이를 얼마로 줬냐면 도선의 길이는 0.2m로 줬고 당기는 속력은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때려 곱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2V의 전압이 생겨 이 뜻이야. V라고 권. 알겠어?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전압이 아니고 전류니까요. 전류는 얘를 저항으로 나누시면 되는데 거기에 저항이 15ohm이라고 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는 0.2 암페어야 됩니다. 되겠어? 자, 지금 여러분들은 요 유도하는 과정을 하나도 안 배웠어요. 이게 몰투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 수는 없었어요. 뭐 보라는 겁니다. 근데 수능에서의 심화 문제는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브라보콘이라는 문화가 있구나. 이 정도. 되겠지? 네. 다른 질문 없어. 10분만 쉬었다가 진도 나가겠습니다.